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시죠? 이 나이에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현명한 걸까? 사실 65세 이후의 소비 습관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다시 벌면 되고 잘못 써도 만회가 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씀씀이 실수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65세 이후 절대 해선 안 되는 씀씀이 탑5입니다. 돈을 아끼라고 잔소리하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작은 선택 하나 때문에 5년 뒤, 10년 뒤 노후가 무너지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쓰면 안 되는지를 아는 것이 노후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은퇴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퇴직하셨거나 혹은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 드릴 5가지는 이거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네 하고 깜짝 놀랄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흔히 빠지는 소비 함정입니다. 그리고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최대한 현실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게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길고 우리가 지금 어떤 소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20년, 3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65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씀씀이 탑5 첫 번째 항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탑5 자식에게 나가는 반복 지출. 여러분 65세 이후 가장 조심해야 하는 지출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에게 들어가는 반복 지출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아빠,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모자라. 엄마, 애 학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전세 보증금이 부족해서 조금만 보태주면 안 될까? 부모 입장에서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이번 달만, 이번 일만이라고 생각하며 도와주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한 번이 반복될 때입니다. 자녀도 부모의 정확한 재정 상태를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 괜찮아 보여서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엔 상황이 다릅니다. 수입은 고정되는데 지출은 불시에 계속 발생합니다. 자식 지출이 이어지면 결국 부모의 생활비가 줄어들고 비상금도 줄어들며 급기야 본인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노후 파탄의 가장 큰 원인이 자녀 지원 과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도 결국 더 큰 짐을 떠안게 됩니다. 그러니 무리한 도움이 오히려 아이들을 돕지 못합니다. 대처법은 3가지입니다. 월 지원 한도를 정해두기. 우리는 매달 얼마만큼까지만 도와줄 수 있다고 분명히 정기적 지원은 최대한 피하기. 매달 나가는 돈은 부모 생활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긴급 상황만 도와주고 과정까지 함께 파악하기. 왜 부족한지, 습관 문제인지, 소비 패턴인지 함께 체크. 부모는 아이의 은행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 조력자입니다. 무너지는 구조를 고치지 않고 돈만 넣어주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시간을 늦춘 손해일 뿐입니다. 탑4 감당 안 되는 대형 소비. 이제 4번째로 조심해야 할 씀씀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감당 안 되는 대형 소비입니다. 65세 전후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제 나도 고생했으니 좋은 차 한번 타보자. 집안도 한번 싹 새로 바꿔야지. 은퇴했는데 한 번쯤 호화 여행도 가야지. 평생 일만 했으니 내 인생의 마지막 20에서 30년은 좀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은퇴 후의 대형 소비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 깊게 재정에 타격을 준다. 예를 들어볼게요. 1. 새 차 구매. 차값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보험료, 정비, 세금, 연비, 타이어, 그리고 각종 유지비까지 은퇴 전에 비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 상태에서 차 유지비는 5년 단위로 수백만 원씩 빠져나갑니다. 2.
리모델링 대형 가정 교체. 주방 싹 바꾸고 욕실 새로 하고 TV 80인치 넣고 냉장고 바꾸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몰리면 500만 원, 1천만 원 많게는 2에서 3천만 원이 훅 나갑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한 번만 크게 쓰면 오래 쓰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고장, 추가 구매, 업그레이드 욕구가 또 생깁니다. 3. 고가 해외여행. 특히 60대 중반분들이 이런 패턴을 자주 겪어요. 1년에 2번 일본, 1년에 1번 유럽, 크루즈 여행, 골프 여행. 이렇게만 해도 1년에 400에서 1000만 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여행은 행복을 주지만 지속 가능한 범위인지가 항상 중요합니다. 문제의 핵심. 대형 소비의 진짜 무서운 점은 한 번의 지출인데 후폭풍은 몇 년간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큰 씀씀이가 여러분의 계좌에서 슬슬,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0대, 75세에 들어서면 그때는 이미 지출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대처법, 실천 팁 1. 12개월 규칙. 그 지출이 내 월 연금의 12배 이상이라면 일단 멈추세요. 얘 월 연금 150만 원이면 1800만 원 넘는 지출은 특별 검토 대상입니다. 2. 30일 숙려제. 사고 싶은 게 생기면 30일 뒤에 다시 생각하기. 대부분의 충동적인 대형 소비는 30일 지나면 열이 식습니다. 3. 가족회의 필수. 은퇴 후 큰돈은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말기. 타인의 의견을 들으면 과한 소비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 65세 이후의 대형 소비는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노후의 안전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의 만족보다 앞으로 남은 20에서 30년의 안정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탑3. 친구, 지인, 모임에서의 과한 소비. 이번에는 세 번째, 65세 이후 가장 의외로 돈이 많이 새는 곳, 바로 친구, 지인, 모임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생기면서 사람들과의 모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동창 모임, 골프 모임, 주기적인 술자리, 여행 모임,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이런 모임은 삶의 활력이고 좋은 추억을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임 비용이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1. 잦은 술자리, 식사자리. 은퇴 후 외롭지 않으려고 또는 활력을 위해 모임을 유지하지만 비용이 꽤 큽니다. 1차 3만 원, 2차 2만 원, 택시비 1만 원. 이렇게 6만 원이 훅 나가고 이걸 한 달에 5번만 해도 30만 원입니다. 2. 체면 때문에 쓰는 돈. 특히 남성분들께 진짜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내가 낼게. 내가 그래도 형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다들 내 형편을 안 좋게 보면 어쩌지. 젊을 때에는 이런 한 번의 계산이 별것 아니었지만 은퇴 후에는 매번이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인의 재정 상황을 다 알지 못하죠. 저분은 아직 괜찮나 보다 하고 계속 기대하게 됩니다. 3. 회비, 선물, 행사비 증가. 회비 인상, 단체 기념 선물, 생일 모임, 골프 후 라운딩 비용 증가. 이런 건 불필요한 사치가 아니라 관계 유지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줄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핵심 문제. 노후의 가장 위험한 씀씀이 중 하나가 사람 때문에 쓰는 돈입니다. 자식 지출보다 더 무섭고 건강 지출보다도 더 빠르게 늘고 투자 사기보다 은근히 지갑을 비웁니다. 왜냐하면 이 씀씀이에는 거절하기 어려움이라는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대처법, 실전 팁 1. 모임은 3개 이하로만 운영하기. 사람은 많은 모임을 유지할수록 비용, 시간, 체력 모두 고갈됩니다. 3개를 넘기면 반드시 비용이 커집니다. 3개 중 가장 의미 없는 모임 1개부터 정리하세요. 2. 월별 모임 예산 정하기. 예. 월 15만 원 3번까지만. 월 20만 원 4번까지만.
이렇게 정해두면 모임 패턴이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3. 오늘은 제가 좀 빠질게요. 이 말의 힘. 모임을 거절하는 건 관계 거절이 아니라 지출 조절입니다. 건강, 약속, 일정 등 자연스러운 이유를 섞으면 상대도 부담 없이 받아들입니다. 4. 계산은 번갈아 하기. 늘 내가 사는 구조가 되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패턴은 한번 형성되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정리. 모임은 필요합니다. 사람은 사람과 어울려야 건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나친 모임 비용이 노후 재정을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모임을 끊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오래 이어가는 것입니다. 탑 2. 건강 불안 때문에 생기는 과잉 의료, 건강식품 소비. 이제 두 번째로 위험한 씀씀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건강 불안 때문에 발생하는 과다 지출입니다. 65세 이후 건강은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안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1. 영양제, 건강식품 과소비. 요즘은 건강식품이 너무 많습니다. 혈관 청소 기능, 혈당 조절, 면역 강화, 관절, 간, 두뇌 건강, 홈쇼핑 1+1 패키지. 하나하나 금액은 작아 보여도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 순식간에 나갑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중 상당수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건강에 좋다, 검증된 성분이라는 말에 불안한 마음이 확 흔들리는 게 시니어 소비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작 여러분이 필요한 영양제는 2에서 3개면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2. 과잉 의료 서비스, 비싼 도수 치료, 척추, 관절 각종 프리미엄 치료, 과도한 검진 패키지, 필요 없는 주사 레이저 치료, 지금 치료 안 하면 더 악화됩니다라는 압박형 진료. 이런 서비스는 일부는 효과가 있지만 많은 경우 장기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말에 흔들립니다. 나이 드시면 더 위험해져요. 지금 치료하면 예방됩니다. 1회는 비싸지만 꾸준히 하시면 효과가 커요. 결국 한 달 30만 원, 40만 원이 1년이면 수백만 원이 되어버립니다. 3. 홈쇼핑, 광고형 건강상품. TV, 유튜브, 라디오에서 이런 멘트를 쏟아내죠. 의사들이 더 놀란 성분. 지금 주문하셔야 할인가 적용됩니다. 효과 없으면 100% 환불. 이 문장들 뒤에는 시니어 타깃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걱정을 노리고 구매를 유도하는 구조죠. 핵심 문제. 건강을 위한 지출은 필요한데 문제는 불안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지갑을 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 지출이 늘어나면 생활비 압박, 비상금 소진, 의료비 가계 부담 증가, 장기 재정 불안정,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70대 후반, 80대가 되면 그때는 이미 돈을 다시 모을 수 없습니다. 해결법, 실천 팁. 1. 병원은 주치의 한명 체계로 관리. 병원이 많아질수록 중복 처방 중복 검사 중복 치료가 발생합니다. 한 곳을 중심으로 두고 다른 진료는 그 병원에 공유하세요. 2. 영양제는 2에서 3개만. 비타민 D, 오메가3, 멀티비타민 또는 의사가 권한 특정 영양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남은 돈은 운동, 채소, 단백질 섭취 등에 쓰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3. 불안해서 사는 건강상품은 즉시 중단. 건강식품은 필요해서 사는 것이어야 하지. 불안해서 사는 것이면 100% 손해입니다. 4. 치료, 검진은 주기를 정해두기. 건강검진 1에서 2년에 한 번. 물리치료 의사의 객관적 필요 판단 있을 때만. 검진 패키지 무조건 패키지는 피하기. 정리. 65세 이후 건강은 매우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키겠다고 쓰는 돈이 오히려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과소비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정확히 쓰는 건강관리입니다. 탑 1. 사기, 투자, 보증 같은 되돌릴 수 없는 씀씀이. 이제 마지막 65세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위험한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사기, 투자, 보증 같은 회복 불가능한 돈입니다. 이 지출의 무서운 점은 한번 빠져나가면 끝이라는 데 있습니다. 다른 소비는 줄이고 다시 모으면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하지만 사기, 보증, 잘못된 투자로 사라진 돈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1. 노후 사기의 핵심 특징. 친절함. 많은 분들이 사기를 날강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반대입니다. 노인을 노리는 사기꾼일수록 더 친절하고 더 예의 바르고 더 부드럽습니다. 어르신,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저도 부모님께 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어르신 나이에 이만한 수익률은 흔치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전부 책임집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여러분의 외로움, 불안, 안정 욕구를 이용하는 말들입니다. 사기꾼은 절대 급하게 압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결정은 어르신이 편하신 대로. 저희는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친절함 뒤에 함정이 있습니다. 2. 고수익 투자 확정이자 상품. 노후 사기의 70%가 바로 이 유형입니다. 매달 1.5% 이자 지급, 원금 보장, 임대 수익 확정, 상가 오피스텔 안정 투자, 안전한 부동산 펀드, 안정적인 중소기업 채권, 예치만 해도 수익 발생. 이런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위험이 커지는데 사기 설명에서는 위험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금융에서는 거의 금기어입니다. 사기꾼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3. 보증 문제. 노후 파탄 1위. 65세 이후 부모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자녀 대출 보증, 지인 대출 보증, 사업 보증, 아파트 전세 보증. 보증은 도장 한 번인데 그 도장 하나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번 서명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피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보증은 도움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노후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지출입니다. 4. 사람 때문에 하는 위험한 금전거래. 노후에 가장 자주 벌어지는 케이스입니다. 친구가 급전이 필요해서 빌려달래. 아이 친구 부모가 곤란하다며 부탁하더라. 사업하는 지인이 믿고 맡겨보라고 하네. 여기서 큰 실수가 일어납니다. 좋은 사람이라 괜찮겠지. 설마 나에게 피해를 주겠어? 하지만 돈 앞에서는 사람도 변합니다. 정작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의 정은 사라지고 연락이 끊기거나 싸움이 생기거나 가족 간에 큰 갈등이 생깁니다. 핵심 문제. 사기, 투자, 보증의 공통점은 회복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건강 지출 과다. 줄이면 됨. 모임 비용. 조절 가능. 대형 소비. 계획하면 다시 회복 가능. 자녀 지출. 선만 정하면 됨. 하지만 사기, 보증, 잘못된 투자. 한 번으로 끝입니다. 노후 재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65세 이후에는 다시 돈을 벌 힘도 시간도 없습니다. 해결법. 실전 안전 수칙. 1. 내 돈이 나가는 일은 절대 혼자 결정하지 않기. 자녀든 형제든 회계사든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반드시 상담하세요. 혼자 결정하는 순간 사기의 문이 열립니다. 2. 고수익 확정 수익이라는 말이 나오면 즉시 중단. 이 문장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확정 수익은 100% 사기다. 3. 보증은 절대 금지. 가족이라도 안 됩니다. 자식이라도 안 됩니다. 부모의 노후를 망치면 자녀의 삶도 함께 무너집니다. 4. 계약 서류는 반드시 가족, 전문가 검토 후 서명. 혼자 서명하면 누구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5. 좋은 사람과 돈 거래는 불리하기. 좋은 사람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 이야기로 관계가 흔들릴 정도라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정리. 65세 이후 가장 위험한 씀씀이 1위는 바로 되돌릴 수 없는 돈입니다. 한번 빠져나가면 끝이고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삶의 후반부는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지켜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돈을 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65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씀씀이 5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우리가 노후에 조심해야 하는 소비들은 절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해오던 것들 속에 작은 구멍처럼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작은 구멍을 막아야 노후 20에서 30년이 안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돈을 아끼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소비 기준을 만들자는 거예요.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건강이 걱정되고 자식에게 마음이 약해지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고 좋은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단지 앞으로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지출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평온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배워가는 여러분은 이미 현명한 선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